제 채널을 자세히 보셨다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살지? 채널 운영 중에 이사를 참 여러 번 했네요. 오스틴에서 3년을 살고 시애틀로 이사를 했어요. 제 미국 생활 중 오스틴에서 생활은 짧은 편인데 첫 집을 장만해서 그런가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스틴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입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차 한 대는 보내고 이삿짐도 보내고 남은 차 한 대를 몰고 운전해서 시애틀로 가기로 했어요. 강아지를 비행기 화물칸에 태우기 싫기 때문이에요. 비용도 시간도 훨씬 많이 들었지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뒷정리 후 밤 10시경 출발하게 되었어요. 갈 길이 멀다 보니 다음 몇 시간이라도 가보기로 합니다. 3시간쯤 달리다가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새벽 1시 반에 체크인했습니다. 강아지 허용되면서 깨끗한 곳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10시라서 무료 조식은 못 먹었어요. 테슬라 모델 Y로 가는데 중간중간 충전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이 좀 더 오래 걸려요. 텍사스라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풍경이 있는데 바로 기름 퍼내는 기계가 있는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다 보니 정말 오래 걸려요. 보통 3시간 정도 주행하고 30분 충전합니다. 충전하는 동안 화장실을 가거나 스낵을 사 먹거나 합니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충전을 많이 합니다. 텍사스의 도시 이름이 해피라는 곳도 있네요. 계획 없이 가다가 코리안 BBQ 가게를 발견하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가격도 퀄리티도 대만족. 텍사스 이런 외진 곳에 이렇게 큰 한국 음식점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캐딜락 렌치는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서 구글맵에 마킹해놨던 곳이에요. 우연찮게도 식당 근처가 이곳이었어요. 땅에 박힌 캐딜락 열대에 누구나 자유롭게 낙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재밌는 곳이죠? 그냥 지나는 곳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곳. 이제 조금씩 다른 지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에서 뉴멕시코로 넘어가면 시차가 1시간 달라지게 됩니다. 1시간 더 생기는 셈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니 차 안에서 다음 숙소를 예약합니다. 여기 화면에 시계를 잘 봐주세요. 10시 40분이었다가 9시 40분으로 1시간이 줄어듭니다.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뉴멕시코에서 숙소는 평이 좋아 예약했는데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밖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방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드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이죠. 걱정과는 달리 다른 손님들도 다 가족 단위고 분위기는 프렌들리하고 조식도 맛있고 다 좋았습니다. 뉴멕시코는 스쳐 지나는 정도로 짧게 지나고 콜로라도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푸르른 자연이 펼쳐지네요. 슈퍼차저에서 충전 중입니다. 해피가 이틀째 단식을 하다가 먹여주니까 드디어 먹습니다. 아마 변화에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콜로라도 지나는 길에 콜로라도 글렌우드 핫스프링스라는 온천 지역이 있어서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전 주들과는 다르게 콜로라도의 지형은 다채로워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슈퍼차저 옆에 델리가 있어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해피도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주가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자연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7월) 중순의 콜로라도는 날씨가 따뜻하면서 선선하고 정말 여행하기 좋은 시절이었어요. 텍사스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울창한 숲과
거대한 산맥, 이런 거를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터널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는 사이 콜로라도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호텔 콜로라도는 테디베어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호텔과 온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로드트립에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호텔 바로 앞에 글렌우드 핫스프링스 온천장이 있습니다. 매일 솟아나는 온천수에 몸을 싹 녹이는 정말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온천 풀장마다 온도가 다르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풀장 및 튜빙을 할 수 있는 풀장도 있어서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운타운도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뻤어요.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빨리 출발합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충전하는 시간을 빼면 6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훨씬 덜 필요하고 기름값이 덜 들어서 좋네요. 슈퍼차저 총 충전 비용은 278불이 들었습니다. 다만 슈퍼차저 있는 길로 가야 해서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어차피 쉬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새 유타 스테이트 진입 직전입니다. 줄을 이동하면서 이 웰컴 사인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나무가 즐비하던 콜로라도는 끝나고 붉은 사막의 지대 유타주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국립공원 밀도가 높은 주이죠. 유타주 진입하자마자 할리스돔이라는 뷰포인트가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사막 위에 남겨진 자연의 곡선 할리스돔. 시간이 빚어낸 붉은 돔이 아름다운 곳이죠. 위치가 꽤 높아서 저는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조금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그치? Sunlight on the ripples, somehow you know. 오늘의 목적지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중부에서 꽤 큰 도시라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H마트도 있고 차이나타운처럼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점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한식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먹고서 구경 좀 해보았는데 먹을 게 진짜 많더라고요. 분식집이네. 아이다호에 사는 친구는 여기까지 장 보러 온다고 합니다. 반찬 가게처럼. 이번 숙소는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강아지 되고 깨끗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수영장도 있고 조식도 주고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또 수영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작게 스파도 있어서 따뜻하게 몸을 데워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무료 조식을 먹고 출발합니다. 여행 중에 이동이 많을 때는 호텔에서 조식을 제공해 주는 게 참 시간적으로도 비용으로도 좋더라고요. 사막 지형이었던 유타주를 지나 다시 자연의 초록이 빛나는 아이다호로 들어갑니다. 아이다호주 웰컴 사인을 지나자마자 길 한쪽으로 노란 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다호주는 감자로 유명한데요. 도로 옆으로 감자밭이 있을 것만 같은 풍경이 이어집니다. 여기 또 가는 길에 쇼쇼니 폭포라는 커다란 폭포가 있어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져 있네. 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거구나. 쇼쇼니 폭포를 찾아가는 길이 논밭이 이어져서 도대체 어디에 폭포가 있나 싶었는데 땅 아래쪽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와. 우와. 보트도 탈 수 있나 봐. 와, 엄청나다. 오. 서부의 나이아가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쇼쇼니 폭포는 아이다호 스네이크 강에 위치한 폭포로 높이 약 62m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현무암 협곡을 따라 떨어지는 폭포가 특징적입니다. 마치 땅이 갈라진 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높이와 너비가 엄청 커서 정말 나이아가라만큼이나 압도적인 분위기였어요. 근처에 아웃백이 있길래 오랜만에 가서 먹었습니다. 어느새 오레곤 스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오레곤. We're in the next state? 오레곤 스테이트는 워싱턴 스테이트의 바로 옆이라 이제 막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다 가기로 했습니다. 카지노 호텔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꽉 차서 카지노 근처의 호텔을 예약하고 카지노에는 놀러만 다녀왔어요. 거기서 식사도 해결하고 애들은 게임을 조금 시켜주고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며 카지노에 게임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이네요. 조식을 먹고 출발합니다. 푸르른 나무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워싱턴 스테이트. 마운트 레이니어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여름인데도 저기 산 정상에는 아직 하얀 눈이 보이네요. 언제나 푸르러서 에버그린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있는 곳은 처음 살아보는 것 같아요. 오, 저기 눈. 오! 우와, 갑자기. 오 마이 갓. 오. 와. 워싱턴주에 솟아있는 활화산인 마운트 레이니어는 높이 1392m로 워싱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캐스케이드 산맥의 상징이기도 해요.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정상을 가지고 있어 빙하가 가장 많은 산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완만한 코스라 가족이나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한 코스입니다. 여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예쁘고요. 곳곳에서 보이는 마운트 레이니어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트레일 코스는 강아지가 입장이 안 돼서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워싱턴주에 도착하면서 5박 6일 동안의 여행이 끝이 납니다. 약 3,700km, 7개 주를 횡단하는 로드트립이었어요. 총 경비는 2,568불이 들었는데요. 숙소비가 1,390불, 식비 690, 전기차 충전 비용 278불, 기타 입장료 등이 210불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더 들릴 수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저희의 목적이 이사였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도 들르지 않고 바로바로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핑크 호수가 정말 가까웠는데 비포장 도로인 점이 약간 걱정이 돼서 안 갔거든요. 그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랑 강아지랑 데리고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로드트립을 임무 완수해서 정말 기뻤어요. 차 그냥 보내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비용이나 시간이나 더 훨씬 적게 되지만 저처럼 강아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행이 하고 싶다면 조금 추천드립니다. I know that you are having a hard time right now. That everything seems to crumble around you. I know that you feel all alone in this world, but you have to put your trust into us, and we will help you through. 'Cause we only want what's best for you.